마을에서도 많이 떨어진 외딴 곳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고 그곳에는 엄마와 어린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일하러 가고 아이 혼자 자고 있는 초가집. 두 사내가 초가집 옆 나무 밑에서 불씨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초가집은 바람에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길라마, 길라마. 집에 오는 엄마는 미친 듯이 불타는 초가집으로 달렸습니다. 그때 두 사내들은 도망치고 있었고 불은 삽시간에 초가집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나 여기 있어. 창문 사이로 들려오는 아들의 절규. 엄마는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길라마, 엄마가 간다. 조금만 참아. 살아야 돼. 방 안은 불과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길라마, 길라마, 어디 있니? 엄마, 엄마, 여기요. 너무 뜨거워요. 엄마는 연기 속에서 아들을 찾아 안았습니다. 엄마야, 엄마가 왔어. 문이 안 열려요, 엄마. 심씨가 문을 밀었지만 밖에서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천장의 대들보가 불길에 타들어갔습니다. 곧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길라마, 엄마 말 잘 들어. 엄마가 길을 만들어줄게. 엄마는 자신의 몸으로 불길을 막으며 벽을 발로 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불꽃이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심씨의 치마가 불에 탔어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길라마, 잘 들어. 엄마가 벽을 부수면 너는 밖으로 나가는 거야.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는 뒤따라갈게. 그러나 엄마는 이미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벽 한 부분이 무너졌어요. 틈이 생겼습니다. 길라마, 어서 서둘러. 엄마가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길람의 작은 몸이 간신히 구멍을 빠져나갔어요. 엄마도 나와요. 빨리요. 길람이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대들보가 무너졌습니다. 길람아, 엄마가 미안하다. 심씨는 쓰러지며 마지막 힘을 다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을 내밀어. 이것을 간직해라. 꼭 이것은 증거다. 내 아버지가 숨긴 증거. 천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불길이 심씨를 삼켰습니다. 엄마. 길람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집안이 역모로 망하고 대감이 죽자 심씨와 아들은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오시오. 모자가 길거리에 나앉을 순 없지 않소? 고맙습니다. 최대감님. 네가 길람이구나? 우리 집에 얹혀 살게 된 거야? 박씨가 마당의 머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5명의 머슴이 일렬로 섰습니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저 심씨와 그 자식놈은 우리 집의 가장 낮은 사람이다. 너희들도 마음대로 부려도 된다. 알겠느냐? 예, 마님. 자, 그럼 심씨와 길람이 이 집에 오기 전 길람이의 부친이 어떤 분이었고 어떤 역모로 죽임을 당했는지 알아볼까요? 이조참판 이성직의 저택은 그 골목에서도 가장 위풍당당했습니다. 마당에는 백일홍이 만발했고 사랑채에서는 늘 선비들의 토론 소리가 들려왔죠. 아버지, 제가 오늘 천자문을 다 외웠어요. 7살 길람이 총총히 뛰어와 이성직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총기 어린 눈망울이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길람이가 벌써 다 외웠단 말이냐? 네. 그런데 아버지, 정자가 왜 발을 정인지 알려주세요. 이성직은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옆에서 차를 따르던 심 씨가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35의 나이에도 그녀의 자태는 빼어났습니다. 단아한 얼굴에 우아한 몸매, 무엇보다 그 눈빛에 담긴 지혜로움이 사람들을 매료시켰죠. 여보, 너무 어린 것을 다그치지 마세요. 다그치는 게 아니오, 부인. 이 아이는 정말 범상치 않소이다. 그날 저녁 이성직은 친구 최문식을 만났습니다. 최문식은 호조차미로 두 사람은 과거를 함께 본 동기였어요. 성직이 자네 요즘 어떤 일을 조사하고 있다던데? 아, 그게. 이성직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호조의 장부에 이상한 점이 있더군. 최문식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가 이내 평온함을 되찾았어요. 그런가? 나도 호조에 있으니 함께 살펴보세. 친구끼리 서로 도와야지. 고맙네, 문식이. 그날 밤 최문식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서재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사흘 후, 날이 하인들의 다급한 외침에 심씨가 서재로 달려갔어요. 이성직이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입가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나리, 정신 차리세요. 의원이 급히 불려왔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뭐라고요? 심씨의 비명이 저택을 가득 메웠어요. 길람이 엄마 치마폭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튿날 의금부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조참판 이성직은 역모를 꾀하다 발각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가족과 재산은 모두 몰수한다. 역모라니요. 우리 나리께서 역모를 꾀할 뿐이 아닙니다. 심씨가 절규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집안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빼앗겼습니다. 그때 최문식이 나타났어요. 심씨 부인, 이게 무슨 일이요? 성직이가 그럴 리 없는데. 최 대감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것은 누명입니다. 최문식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심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심씨의 손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심씨가 화들짝 놀라 손을 빼냈습니다. 최 대감님, 미안하오. 너무 안타까워서. 일단 우리 집으로 오시오. 모자가 길거리에 나앉을 순 없지 않소? 고맙습니다. 최 대감님. 심씨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길람은 최대감을 올려다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미소가 왠지 차갑게 느껴졌던 거죠. 최대감의 저택 행랑채. 여기가 그대들이 지낼 곳이오. 최대감이 가리킨 곳은 하인들도 꺼리는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바람이 새어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최 대감님. 이것만으로도. 심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대감이 나가자 8살 석태가 빼꼼히 얼굴을 내밀었어요. 네가 길람이구나? 우리 집에 얹혀 살게 된 거야? 길람은 아무 말 없이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그날 저녁 안채에서는 박 씨가 남편에게 불만을 터뜨렸어요. 영감, 대체 왜 저 여자를 들인 겁니까? 부인, 성직이는 내 친구였소. 도리를 저버릴 순 없지 않소? 도리요? 저 심씨 보셨습니까? 남편 잃은 지 사흘도 안 됐는데 저렇게 고운 자태를 뽐내고. 천하의 요부입니다. 박 씨는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미모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씨를 본 순간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어요. 35밖에 안 된 심씨의 우아함, 슬픔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품위가 너무나 눈에 거슬렸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놈, 석태보다 2살이나 어린 것이
벌써 천자문을 뗐다지 않습니까? 우리 석태는 아직도 절반도 못 외우는데. 최대감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인 걱정은 기우요. 곧 정리될 일이니.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요. 다음 날부터 심씨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심씨, 아침부터 뭘 하고 있었소? 마당에 낙엽이 가득한데. 박씨가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심씨는 묵묵히 비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한때 안주인으로서 하인들을 거느렸던 손이 이제는 거칠어지기 시작했죠. 여봐라. 머슴들 다 모여라. 박씨가 마당에 머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5명의 머슴이 일렬로 섰습니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저 심씨와 그 자식놈은 우리 집의 가장 낮은 사람이다. 너희들도 마음대로 부려도 된다. 알겠느냐? 예. 마님. 머슴들이 대답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머슴 김영감은 심씨를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어멈, 물이 다 떨어졌어요. 우물에서 길어오시오. 젊은 하인이 박씨의 눈치를 보며 심씨를 함부로 불렀습니다. 심씨는 묵묵히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향했어요. 엄마, 길람이 따라 나서려 하자 심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길람아, 너는 안에 있거라. 엄마가 금방 올게.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된다. 넌 손을 다치면 안 돼. 글을 써야 할 손인데. 심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사흘 후 심씨가 뒤뜰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씨 부인, 최대감이 나타났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감님, 심씨가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굽혔어요. 고생이 많소. 이리 와서 잠시 쉬시오. 최대감이 정자를 가리켰습니다. 심씨는 거리를 두고 섰어요. 괜찮습니다, 대감님.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요, 잠깐이면 돼요. 최대감이 다가왔습니다. 심씨가 뒤로 물러섰어요. 심씨 부인, 자네 참 고운 사람이요. 성직이가 참 좋은 부인을 뒀더군. 최대감의 손이 심씨의 어깨로 향했습니다. 심씨가 재빨리 피했어요. 대감님, 제가 비록 과부 신세이지만 아직 정절은 지키고 있습니다. 심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최대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해하지 마시오. 나는 그저 대감님께서 친구의 아내를 어찌 그리 보십니까? 남편이 죽은 지 겨우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심씨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최대감은 처음으로 심씨의 강단을 보았어요. 저 여자는 쉽지 않았던 거죠. 미안하오. 내가 실례했소. 최대감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더욱 심씨에게 집착하게 되었어요. 한밤중 심씨가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비걱.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최대감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심씨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대감님, 지금 무슨 짓입니까? 쉿, 조용히 하시오. 아이가 깰 테니. 길람이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대감이 심씨에게 다가왔어요. 심씨, 나는 정말 자네가. 물러나십시오. 심씨가 벌떡 일어나 바느질 가위를 들었습니다. 대감님, 한 발짝만 더 다가오시면 제가 이 가위로 목을 찌르겠습니다. 뭐요? 저는 죽어도 정절은 지킵니다. 제 남편은 역적이 아닙니다. 그런 남편의 아내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절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심씨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어요. 최대감은 그 눈빛을 보고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 정말로 찌를 것이다. 알았소. 나가겠소. 최대감이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힌 후 심 씨는 주저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어떻게든. 다음 날 심 씨는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김영감이 다가왔어요. 마님,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영감. 괜찮습니다. 박씨 마님이 안 보고 계십니다. 어서요. 김영감이 재빨리 물동이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마님, 저희는 마님을 존경합니다. 예전 마님이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박씨 마님 눈을 피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감. 그날 이후 머슴들은 몰래 심 씨를 도왔어요.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 씨가 보지 않을 때만요. 엄마, 오늘 김영감님이 떡을 주셨어요. 그래, 좋은 분이시구나. 심 씨는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심 씨는 날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었어요. 삭바느질까지 하며 근근히 아들의 끼니를 챙겼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심 씨의 방을 뒤졌어요. 이게 뭐요? 박 씨가 발견한 것은 심 씨가 몰래 감춰둔 은비녀였습니다. 이성직이 결혼 첫날 밤 선물한 유일한 유품이었죠. 마님, 그건 이런 귀한 물건을 숨기고 있었단 말이오? 혹시 이걸로 도망칠 생각이었소? 아닙니다. 그건 제 남편의 유품입니다. 유품? 역적의 물건을 간직하고 있다니. 당장 내놓으시오. 박 씨가 은비녀를 낚아챘습니다. 심 씨가 달려들어 박 씨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어요. 마님, 제발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 봐요. 감히 주인에게 손을 대다니. 박 씨가 일부러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인들이 몰려왔어요. 심 씨가 나를 때렸어요. 이 은비녀를 빼앗으려고. 마님, 아닙니다. 그건 제가. 최대감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영감, 심 씨가 저를 밀쳤어요. 게다가 이런 귀한 물건을 몰래 숨기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차갑게 심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묘한 욕망이 번뜩였어요. 심 씨, 우리의 호의를 악용하는 것이요? 최 대감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됐소. 오늘부터 식사는 하루에 한 끼만 주겠소. 그리고 이 은비녀는 집안 살림에 보태겠소. 박 씨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 씨는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굶주린 길람에게 심 씨가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길람아, 먹어라. 엄마는요? 엄마는 벌써 먹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심 씨는 자신의 목마저 아들에게 주고 있었어요. 길람은 몰랐지만 심 씨는 날마다 밤늦게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받은 식은 밥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커서 꼭 큰 사람이 될게요. 그래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심 씨는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그래, 우리 길람이. 넌 꼭 큰 사람이 될 거야. 내 아버지처럼. 그날 밤 심 씨는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자는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해. 이 아이만은. 석 달 후 최대감은 석태를 마을 서당에 보냈습니다. 길람은 매일 멀리서 서당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길람아, 서당에 가고 싶으냐? 심 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전 괜찮아요. 아니다. 넌 배워야 한다.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면.
심씨는 말을 멈췄어요. 너무 어린 아들에게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길람아, 몰래 서당 뒤에 가서 훈장님 말씀을 들으렴.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그날부터 길람은 매일 서당 뒤 담장에서 몰래 공부를 했습니다. 총명한 아이는 한 번만 들어도 금세 외웠어요. 한 달 후 훈장이 제자들에게 시험을 냈습니다. 자, 이 한시를 지어보거라. 석태는 머뭇거렸어요. 그때 담장 너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훈장이 놀라 담장 뒤를 확인했습니다. 길람이 움찔 놀라 도망치려 했어요. 잠깐, 내가 방금 읊은 것을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길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를 완성했습니다. 훈장은 감탄했어요. 너는 누구냐? 저는 이길람이라고 합니다. 이길람? 혹시 이조 참판 이성직의 아들이냐? 길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장의 얼굴이 복잡해졌어요. 그래, 피는 속일 수 없구나. 내일부터 정식으로 서당에 나오너라. 내가 최 대감께 말씀드리마. 그날 저녁 훈장의 말을 전해 들은 박 씨의 얼굴이 사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저 계집의 새끼가 우리 석태보다 낫다고요? 부인, 이건 사실이요. 훈장도 인정했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심 씨의 우아한 자태도 참을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아들마저 자신의 석태를 압도한다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절대로. 다음 날 박 씨는 심 씨를 불렀습니다. 심 씨, 오늘부터 부엌 일을 맡으시오. 예, 마님. 그리고 길람이를 서당에 보내는 건 안 되겠소. 마님, 그건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서당까지 다니겠다고? 호강이 지나친 거 아니오? 마님, 제발 아이만은. 싫소. 당장 오늘부터 길람이는 석태 시중을 들게 하시오. 그게 싫으면 당장 나가시오. 심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제발입니다. 아이만은. 박 씨는 냉소를 지으며 돌아섰어요. 그날부터 길람은 석태의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심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참아야 한다. 하지만 심 씨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최 대감은, 그 사람은 우리를 죽일 것이다. 심 씨는 그날 밤 남편이 죽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한 문서들, 최 대감의 영모를 밝히는. 그래, 나는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남편이 죽기 전날 남편은 심 씨에게 말했어요. 부인,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뒤뜰 연못의 버드나무를 기억하시오. 날이 무슨 말씀을. 연꽃 새송이가 가리키는 곳.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독살당한 후 심 씨는 깨달았어요. 남편은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다. 내가 복수를 하려 나섰다간 길람이만 위험해진다. 심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고 견디자. 길람이가 클 때까지. 그리고 언젠가는. 하지만 최대감의 추잡한 수작은 계속됐어요. 심 씨는 날마다 경계해야 했습니다. 언제 또 최대감이 들이닥칠지 몰랐죠. 이 집을 나가야 한다. 하지만 갈 곳이 없다. 돈도 없다. 심 씨는 밤마다 바느질을 하며 몇 푼이라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길람은 석태의 신발을 정리하러 사랑채 근처에 갔습니다. 그때 최대감과 신복의 대화가 들렸어요. 날이 그때 이 참판이 발견한 문서는 어찌 되었습니까?
불태워버렸지. 그 문서만 없으면 내 영모 증거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길람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이 참판을 독살하신 것이 쉿! 조심해라. 혹시 듣는 귀가 있을지 모른다. 길람은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최대감이 길람은 당장 달려가 엄마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랑채를 나서려는데 심씨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심씨는 아들을 끌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길람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심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럼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의금부에 고발해야죠. 안 된다, 길람아. 심씨가 아들을 꼭 안았어요.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으면 우리만 죽는다. 그리고 심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살기만 하면 된다. 복수는 내가 커서 하는 거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길람은 엄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엄마는 혼자 다 알고 계셨어요? 그걸 혼자 견디셨어요? 그래. 엄마는 괜찮다. 너만 무사하면. 심씨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심씨의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어요. 이제 정말 나가야 한다. 최 대감이 우리가 진실을 알았다는 걸 눈치채기 전에. 석 달 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석태가 말을 타다가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의원들이 총동원됐지만 사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박 씨의 곡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내 아들, 내 석태. 최 대감도 망연자실했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거죠. 그날 밤 박 씨는 심 씨의 방으로 찾아왔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마님? 내 아들이 우리 석태를 저주했을 거야. 마님 무슨 말씀을. 꺼져.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박 씨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최 대감도 나타났어요. 부인 말이 맞소? 심 씨,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시오. 최 대감님, 저희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오. 심 씨는 그 순간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어요.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구나. 산 아래 초가집. 이틀 후 심 씨와 길람은 한양 외곽산 아래 허름한 초가집에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었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댔어요. 엄마,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걱정 마라, 길람아. 엄마가 있잖니. 심 씨는 날마다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밭일, 빨래, 바느질, 무엇이든 했어요. 밤에는 아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길람아, 인자를 써보렴. 엄마, 손이 너무 아파요. 조금만 더 하자. 내가 글을 알아야 한다. 심 씨의 손은 이제 완전히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어요. 한 달 후 마을 훈장이 길람의 재능을 알아보고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심 씨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훈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길람은 서당에 다니며 날로 총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최 대감의 귀에 들어갔어요. 영감, 들었습니까? 저 계집의 새끼가 서당에서 1등을 한답니다. 박 씨가 분노에 떨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오? 우리 석태가 죽은 게 다 저 애들 때문 아닙니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최 대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길람이 이제 13살. 총명하다는 소문이 자꾸 들려온다. 만약 저 아이가 커서 과거에 급제하면, 혹시 아버지의 일을 조사하면, 그리고 무엇보다 심씨, 그 여자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끝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차라리 없애는 게 나을 것이다. 최대감은 결심했습니다. 부인, 내게 생각이 있소. 무슨 생각이요? 저 아이를 제거해야겠소. 박 씨의 눈이 번뜩였어요. 어떻게요? 불이요. 사고로 위장해야 하니 불이 최선이요. 사흘 후 최대감은 신복 2명을 불렀습니다. 너희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나리. 최대감은 지도를 펼쳤어요. 심씨가 사는 초가집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 집은 산 아래에 있다. 주변에 다른 집이 없어 목격자가 없을 것이다. 예, 나리. 보름달이 뜨는 밤을 노려라. 심씨는 매주 그날 밤 마을에 빨래를 맡기러 간다. 혼자서 말이지. 신복 중 하나가 물었어요. 그럼 아이만 집에 남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아이가 잠든 밤 이경 오후 9시에서 11시경에 실행하라. 최대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초가집 뒤편에는 마른 나무가 쌓여 있다. 거기에 먼저 불을 붙여라. 그러면 바람을 타고 지붕으로 번질 것이다. 문은 어찌합니까? 문은 밖에서 빗장을 질러라. 아이가 나오지 못하게. 혹시 심씨가 돌아오면 그 전에 끝내야 한다. 심씨는 보통 3경 오후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돌아온다. 너희는 이경에 불을 지르고 3경 전에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져라. 신복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물은 이것들이다. 최대감이 보자기를 펼쳤어요. 부싯돌, 기름 먹인 천, 마른 나뭇가지. 기름 먹인 천은 지붕 위에 먼저 올려놓아라. 그러면 불이 더 빨리 번질 것이다. 그리고 최대감은 작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독약이다. 불길이 약할 경우를 대비해 창문으로 이것을 던져라. 아이가 연기에 질식하기 전에 독으로 죽을 것이다. 날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잔인하다고? 이것은 살기 위한 선택이다. 그 아이가 크면 우리 모두 죽는다. 알겠느냐? 예. 날이 운명의 그날 밤, 보름달이 뜬 밤, 심씨는 마을로 가기 전 잠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길람아, 엄마 다녀올게. 금방 올 테니 잘 자거라. 심씨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마을로 가던 심씨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뭔가 이상하다. 심씨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되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경우 2명의 그림자가 초가집에 접근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예. 그들은 먼저 초가집을 한 바퀴 돌며 확인했어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길람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좋아, 시작하자. 한 명이 지붕에 올라가 기름 먹인 천을 여러 곳에 깔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뒤편의 마른 나무 더미에 불을 붙였어요. 휙,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길이 나무 더미에서 지붕으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문에 빗장을 질러라. 예. 그들은 재빨리 문 밖에서 굵은 나뭇가지로 빗장을 걸었습니다. 이제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었어요. 불길이 점점 커졌습니다. 지붕에 기름 먹인 천이 활활 타올랐어요. 크! 길람이 연기에 기침을 하며 깨어났습니다. 불이야. 엄마. 엄마. 길람이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문이 안 열려. 엄마. 창문도 이미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신복 중 하나가 독약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로 그때였어요. 길라마. 멀리서 심씨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심씨는 불길한 예감에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멀리서 자신의 집이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라마, 길라마. 심씨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두 신복이 놀라 숨었어요. 엄마, 엄마, 살려주세요. 창문 사이로 길람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심씨는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길람아, 엄마가 간다. 안 돼. 신복 중 하나가 막으려 했지만 심씨는 이미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지옥이었어요. 불과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길람아, 어디 있니? 엄마, 여기요. 심씨는 연기 속에서 아들을 찾아 안았어요. 문이 안 열려요, 엄마. 심씨가 문을 밀었지만 밖에서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심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천장의 대들보가 불길에 타들어갔습니다. 곧 무너질 것 같았어요. 길람아, 엄마 말 잘 들어. 심씨는 타들어가는 벽 쪽으로 아들을 밀었습니다. 그곳은 불길이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엄마가 길을 만들어줄게. 심씨는 자신의 몸으로 불길을 막으며 벽을 발로 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크악! 심씨의 치마가 불에 탔어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길라마, 잘 들어. 엄마가 벽을 부수면 너는 밖으로 나가는 거야.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는 뒤따라갈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씨는 이미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벽 한 부분이 무너졌어요.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길람아, 어서. 심씨가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길람의 작은 몸이 간신히 구멍을 빠져나갔어요. 엄마도 나와요. 길람이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대들보가 무너졌어요. 길람아. 심씨는 쓰러지며 마지막 힘을 다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을 내밀어. 길람이 구멍 사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심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에 무엇인가를 쥐어주었어요. 길람이 아픔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안하다. 길람아, 이것을 기억해라. 심씨는 피로 얼룩진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연꽃, 새송이, 그 아래 버드나무. 엄마,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숨긴 증거. 천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불길이 심씨를 삼켰어요. 엄마. 길람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길람은 이제 23이 되었어요. 이제 23의 청년이 되었어요. 한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남아 과거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어느 날 길람은 손을 씻다가 손바닥에 희미한 흉터를 보았어요. 이것은 그날 밤 불길 속에서 엄마가 새긴 표시. 1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연꽃, 새송이, 버드나무. 길람은 밤새 엄마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어요. 아버지가 숨긴 증거라고 했어. 연꽃, 새송이, 버드나무. 그게 대체 어디지? 길람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옛 아버지의 저택,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요. 이 집에 연못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뒤뜰에 있지요. 전 주인이 가꾸었다는. 길람은 뒤뜰로 갔습니다. 오래된 연못이 있었고
그 옆에 버드나무가 서 있었어요. 연꽃 세 송이. 길람은 연못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연꽃은 여러 송이가 피어 있었어요. 아니, 이건 지금 핀 꽃이야. 10년 전의 것이 아니라. 그때 버드나무를 보던 길람의 눈이 멈췄습니다. 버드나무 줄기에 오래전 새겨진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연꽃 세 송이. 길람은 깨달았습니다. 연못의 연꽃이 아니라 버드나무에 새겨진 글씨가 힌트였던 거죠. 그렇다면 연꽃 세 송이는 방향을 가리키는 건가? 길람은 버드나무를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여러 송이 피어 있었지만 그중 정확히 세 송이만 일직선으로 늘어선 곳이 있었어요. 그 방향을 따라가니 오래된 돌 장독대가 나왔습니다. 여기. 길람은 돌을 하나씩 드러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름종이에 쌓인 낡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문서를 펼친 길람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최대감이 호주의 돈을 빼돌린 증거 장부였어요. 아버지의 필체로 꼼꼼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길람은 문서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그 무렵 최대감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날이 과거의 이길람이라는 젊은이가 장원급제했습니다. 뭐? 이길람? 최대감의 얼굴이 굳었어요. 설마 그 아이가 살아있단 말인가? 박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불에 타 죽었을 텐데. 부인, 진정하시오. 확인해 봐야겠소. 며칠 후 최대감은 길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길람은 의연하게 최대감 앞에 섰어요. 자네가 이길람인가? 그렇습니다. 최대감님. 최대감은 길람의 눈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그 눈빛, 이성직과 똑같았어요. 이 아이는 위험하다. 하지만 최대감은 계산했습니다. 길람을 제거하기엔 이제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길람, 나에게는 이제 아들이 없소. 자네를 양자로 삼고 싶소. 길람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양자로요? 그렇소. 자네 아버지와 나는 절친이었소. 자네를 돕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오. 길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님. 받아들이겠습니다. 박 씨는 기절할 것 같았지만 최대감의 눈빛에 입을 다물었어요. 길람은 최대감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효자였어요. 아버님, 차를 드시지요. 오, 고맙다, 길람아. 하지만 밤이 되면 길람은 몰래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문서뿐 아니라 최대감의 현재 비리까지 수집했어요. 석 달 후 길람은 신임을 얻어 최대감의 서재까지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람, 이 문서들을 정리해 주겠나? 예, 아버님. 길람은 서재 깊숙한 곳에서 결정적 증거들을 더 찾아냈어요. 아버지를 독살에 관한 의문의 서신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아주 교묘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문갑서랍 밑, 어떤 것은 항아리 속, 어떤 것은 침낭보에까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때만 남았습니다. 보름 후 최대감은 집안 어른들을 모아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내 양자 길람의 입적을 축하하는 자리요. 모두 함께 축하해 주시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길람이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여러 어른께 인사드립니다. 그때 길람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오늘이 즐거운 날에 제가 밝혀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제 양심과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최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길람아, 너 무슨 말을 하려는 게야?
최대감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조참판 이성직의 아들 이길남입니다. 그분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를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실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하셨습니다. 아니, 살해라니? 집안 어르신 한 분이 놀라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기 계신 최대감 제 아버지를 독살한 범인입니다. 뭐라고? 최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 하지만 길남은 문서를 높이 들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최대감이 호주의 돈을 빼돌린 장부, 그리고 제 아버지를 독살하라고 명령한 서신. 그건 조작이다. 조작이라고요? 길남이 냉소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10년 전 대감께서는 제 엄마와 저를 죽이려고 초가집에 불을 지르셨죠.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 길남이 증표를 보여주며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제 엄마는 돌아가시는 순간 이 증표로 증거의 위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증표는 붓뚜껑 속에서 꺼내든 작은 천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의금부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대감, 영모와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최대감이 비틀거렸어요. 박 씨가 길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나쁜 놈, 우리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은혜라고요? 길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대감님은 제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저를 불태워 죽이려 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고요. 이게 은혜입니까? 박 씨는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대감과 박 씨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이미 길남은 이 모든 사실을 관아에 미리 알렸던 것이었습니다. 의금부 최대감과 박 씨는 매일 문초를 받았습니다. 태장, 주리, 곤장, 모진 고문이 이어졌어요. 의학, 최대감의 비명이 옥사를 가득 메웠습니다. 박 씨는 옆 감방에서 울부짖었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저 여자한테 눈독 들이지만 않았어도. 닥쳐. 석 달 후 최대감은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박 씨도 함께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유배지로 가는 도중 병에 걸렸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최대감이 피를 토했어요. 고문으로 망가진 몸은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영감. 박 씨도 이미 기력을 잃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최대감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심씨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여자, 끝내 내 것이 되지 않았지. 사흘 후 최대감이 먼저 숨을 거뒀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시신을 붙들고 울었어요. 영감, 나도 곧 갈게요. 보름 후 박 씨도 숨을 거뒀습니다. 두 사람은 이름 없는 무덤에 나란히 묻혔어요. 그들의 집안은 모두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죠. 길남은 엄마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새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아들이 왔습니다. 길남은 무덤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이 해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엄마의 손길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길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불길 속에서도
엄마는 아들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작은 증표 하나로 길람은 작은 붓 뚜껑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아들은 이제 괜찮습니다.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준 이 아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 멀리 연못에서 연꽃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길람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길람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길람은 어린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7살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그 시절. 길람아.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길람이 돌아보니 엄마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화상 입기 전에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길람이 달려가 엄마를 껴안았어요. 엄마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우리 길람이 많이 컸구나. 엄마가 아들을 꼭 안았어요. 길람은 엄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보고 싶었단다. 심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는 이 생에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구나. 불길 속에서 준 작은 증표 하나, 그것밖에 남겨줄 수 없었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제게 모든 걸 주셨어요. 목숨까지. 길람아. 엄마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가 이 생에 다 주지 못한 사랑. 저 세상에서 다 주마.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엄마, 너는 착하고 훌륭한 아이란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이제 엄마는 가야 한다. 하지만 기억해라. 엄마는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엄마 가지 마세요. 다음 생에는 엄마가 내게 더 많은 사랑을 주마. 배불리 먹이고 따뜻한 옷을 입히고 아프지 않게 해줄게. 엄마가 뒤로 물러났어요. 그녀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엄마. 길람이 손을 뻗었지만 엄마는 사라졌어요. 길람은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엄마. 길람은 손바닥의 흉터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창밖에서 새벽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길람은 일어나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엄마, 저도 사랑합니다.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영원히. 10년 후 이길람은 이조판서가 되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자식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자식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제 엄마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길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엄마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그날 밤 길람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엄마, 저도 곧 그곳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엄마를 모시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엄마 길람의 인생에 대하여 응원하여 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